안녕하세요. 소리성모 이비인후과 원장 이승훈입니다. 지난 시간 어지럼증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어지럼증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안면마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안면마비의 원인과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준비한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면마비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 바이러스 감염, 안면신경 종양, 선천적인 요인, 자가 면역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안면 근육을 지배하는 제7번 뇌신경이 손상을 받아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마비가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눈이 감기지 않고 이마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고 귀 주변 부위의 통증이나 안면 부위의 감각이 떨어지고 미각이 저하되는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 정도의 안면 신경마비 환자들이 발생하는데 그중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질환이 벨마비입니다. 벨마비는 전체 안면 신경마비의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후는 비교적 다른 질환에 비해 양호한 편입니다. 치료를 하지 않아도 70% 정도는 완전 회복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30%의 불완전 회복이 있기 때문에 완전 회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면신경마비를 크게는 벨마비와 같은 말초성과 뇌경색과 같은 중추성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차이점은 말초성 질환인 경우에는 안면 상하부의 근육이 모두 마비 소견을 보이는 반면에 중추성 질환은 주로 상부 근육은 괜찮고 입술 주위의 하부 근육의 마비 소견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중추성 질환인 경우엔 다른 신경학적 이상 소견 동반 여부도 중요한 감별 포인트가 됩니다. 대부분의 안면신경 마비는 말초성 질환일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벨마비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은 람세이언트 증후군, 외상, 중이염, 종양, 선천적 질환 순으로 흔합니다. 안면마비는 본격적인 마비가 시작되기 전 초기 증상으로 귀 뒤쪽부터 뒷목, 뒤통수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눈 밑이 자주 떨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시간 수일 내에 얼굴 쪽으로 마비가 이제 점점 심해지고 초기에는 입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음식을 흘리게 되고 약간의 안면 근력 저하와 함께 입술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진행되면 비대칭이 확연하게 육안으로 보여지며 마비 측 이마 주름 잡기가 어렵고 힘을 주어야만 눈 감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보다 더 심해질 경우에 확연한 좌우 비대칭과 함께 이마 주름 잡기, 눈 감기 등이 모두 힘들어집니다. 보통 안면신경마비는 별다른 검사 없이 임상적 증상만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임상적 증상을 토대로 객관적인 마비의 등급을 나누어 분류하게 되고 근전도 검사와 신경전도 검사 등을 통해 예후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MRI와 같은 영상학적 검사기기를 통해 종양성 병변 및 중추성 질환을 감별하게 됩니다. 안면신경마비는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응급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 예후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빠른 시일 안에 가까운 이비인후과로 내원하여 진단과 치료를 적절히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면신경은 스테로이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어떤 초기 치료보다 경구 스테로이드 사용이 초기 치료에 포함되어 있고 중요합니다.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이 힘든 환자군에서는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람세이언트 증후군처럼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한 경우 항바이러스제 병합 투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안면신경 마비의 경우 고압 산소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고 이후에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심한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남은 경우 안면신경 감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꼭 자기 전에는 안구 보호를 위해 안연고나 안대 착용 및 테이핑을 꼭 해야 하고 예전에는 마비 회복에 중점을 두고 치료했다면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마비 전의 모습으로 완전한 회복이 될 수 있을지 퀄리티 높은 진료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보톡스와 안면 도수 치료를 이용하여 양쪽 안면 비대칭을 최소화하거나 연합 운동과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말초성 질환이 의심이 되는 경우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빠른 시일 내에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중추성 질환이 의심될 때에는 응급실이나 신경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면마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안면마비는 빠른 치료가 중요한 만큼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에게 안면마비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빠르게 내원하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성모 이비인후과 원장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